루시아는 드디어 민두식의 초청을 받아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았던 것 마냥 자연스럽게 웃으며 식구들 앞에 서게 되었죠. 오직 민경채와 공 실장만 벙쪄 어째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처음부터 루시아인 것처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웃음을 띠며 미소를 죽인 민씨 일가들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루시아의 마음도 모르고 민두식은 퍽이나 기쁜 듯 집안 식구들에게 공언하듯 말했죠. 인사해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정식으로 인사하마. 루시아, 곧 내 사람이 될 여자야. 그 한마디에 거실한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루시아가 아니었으면 해고당했을 지섭도 호시탐탐 루시아를 끌어들여 언니 민경채를 날려버리려는 민수정도 이때만큼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미묘한 표정만 오갔죠.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그야말로 개판이나 다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1인자는 민두식이기에 누구도 대놓고 반발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오직 루시아만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원수를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민두식도 우습고 자신을 구세주라도 되는 듯 반짝이는 눈으로 보는 민셀이 흥미롭게 바라보는 지섭과 그의 아내까지 그 모든 게 한편의 코미디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똥 씹은 듯 굳은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는 민경채의 표정이 백설이에겐 통쾌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백설이는 아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모두에게 보라는 듯 세리 옆에 앉아 진짜 엄마라도 된 것 마냥 이것저것 챙겨주었죠. 반찬도 올려주고 물도 따라주면서요. 그 모습이 민두식에겐 흡족했는지 식사 후 민두식은 루시아를 곧장 자신의 서재까지 불러들였습니다. 둘만 있는 틈만 노렸던 백설이에게는 큰 기회가 생긴 셈이었죠. 백설이는 슬쩍 민두식을 바라보며 일부러 한숨을 크게 내쉰 뒤 세리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세리 보셨죠? 주눅 들어서 식탁만 바라보고 있는 거 볼 때마다 안쓰러워요. 남의 집 자식도 아니고 왜 세리한테 저리 눈치를 주는지. 회장님이라도 세리한테 잘해주세요. 아버지시잖아요. 그 부드러운 말투와 시선에 민두식은 마음이 살살 녹아들어갔습니다. 남들에게는 골칫덩어리의 문제아였지만 민두식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였으니 루시아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죠. 그래서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민두식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실 세리, 내 자식 아니야. 뭐라고요? 나 한눈 파는 남자 아니야. 적어도 집사람 놔두고 딴 눈 파는 남자는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세리를? 설마 주워온 거예요? 깜짝 놀란 루시아가 묻자 민두식은 후회 어린 눈을 지으며 다 내 업보지하고 묘한 죄책감이 섞인 목소리로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런 뒤 루시아를 향해 세리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만큼 애틋해. 그러니 자네가 사람 한번 만들어봐. 그래야 내가 자식들 눈 안 피하고 자네를 안방에 데려올 수 있어. 하고 명령 반, 농담 반 섞인 말투로 말했어요. 그 말에 루시아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세리가 친자식이 아니라니. 그런데 자식처럼 민두식이 아낀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돈만 보는 민두식에게 그런 인간적인 감정은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루시아는 가까스로 평온한 목소리로 그럼 세리 친부모님들은요? 설마 돌아가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세리가 문태경과 같은 일을 당했나 싶은 의심을 품으면서요. 민두식은 잠시 침묵한 후 결심했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아빠만 죽었어. 생모는 살아있고 그럼 만나게 해주셨어야죠. 의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민두식은 고개를 저으며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세리가 알면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리송한 말로 끝을 맺었죠. 그 대답은 더 궁금증을 자극했지만 백설이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꼬치꼬치 캐묻기보단 천천히 스며들듯 민두식의 옆을 꿰차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루시아는 조금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고 민두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처음 회장님이 그러셨죠. 운명 아니라고, 우연일 뿐이라고. 그래서 저 제 마음을 그저 존경심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확신이 들어요. 회장님, 저 회장님 갖고 싶어요. 사랑해요. 루시아의 당돌한 고백에 민두식은 양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 사랑한다는 말에 심장이 간지러워졌죠. 아무리 연륜이 쌓인 남자라도 누군가 진심으로 눈을 마주보며 사랑한다고 말하면 심장이 요동치는 건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루시아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민두식의 시선이 잠시 흔들린 틈을 타 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세리,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커요. 혹시 회장님 세리 친엄마랑 연락하고 있으면 세리랑 만나게 하는 것도. 그 말에 민두식은 순간 눈빛을 바꾸며 그건 절대 안 돼 하고 못 박듯 외쳤습니다. 루시아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왜 안 된다는 거죠? 딸은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도 딸 못 버리고요. 왜 못 보게 하는 건데요? 하고 되물었어요. 민두식은 짜증이 한껏 차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둘이 헤어졌다고 난리야. 세리 친엄마, 세리 매일 봐. 세리가 뭐하고 다니는지 뭐하고 사는지 두 눈 똑똑히 보며 살고 있어. 가까이 잘 살고 있으니까 자네는 세리 마음만 잘 다독이면서 엄마처럼 잘 대해줘.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백설이는 그 반응에 확신했습니다. 세리 친엄마의 큰 비밀이 있구나 하는 것을요. 기대만큼 큰 비밀 하나를 얻게 된 백설이는 만족감에 부푼 얼굴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세리, 제가 엄마처럼 잘 품을게요. 그날 밤, 루시아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거울 앞에 앉은 뒤 민두식의 말 하나하나를 되짚었습니다. 아빠는 죽었고 엄마는 살아있다.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세리가 알면 안 되는 사람. 이 단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세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루시아의 머릿속엔 이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걸 카드로 써서 세리를 자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루시아는 스텔라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말했죠. 세리, 주워온 애였어요. 뭐? 스텔라는 양미간을 찡그리며 믿겨지지 않는다는 듯 한 톤 높아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말했어요. 친아빠는 죽었고 친엄마는 살아있대요. 근데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아리송한 민두식의 말을 전하며 백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스텔라 또한 그 말의 뜻이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다 설마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바로 민두식 손에 사라진 자신의 아들 모습이었죠. 아니지, 민경채가 절대 내 아들 애를 낳을 리 없어. 하지만 스텔라의 가슴 한구석에 이 찝찝한 불길함은 좀처럼 가실 줄 몰랐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